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주관하는 그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민주주의가 가짜 뉴스로 도전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고 하네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 가짜 뉴스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유튜브나 SNS에 나돌고 있는 가짜 뉴스, 또 이 정치인들의 거짓말 잔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망치는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태연하게 하고 마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국민들을 바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세계 제일 큰 나라 미국이잖아요. 그런 미국 선진국, 민주주의의 그 선진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라는 사람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것에 하도 실망해서 제가 썼던 글이 있는데, 그것을 화두로 해서 이 우리 그 가짜 뉴스, 이 또 정치인들의 거짓말 잔치, 이거에 대한 좀 제가 쌓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여튼 뭐 거짓된 정보를 남발하고 그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시인하는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막 뱉어놓고 나서 아님 말고 뭐 이런 식이었었죠. 뭐 그때 서울의 인구가 3,800만 명이다. 또 뭐 김정일부터 친서를 받았다. 뭐 한국의 그 방위비를 더 내기로 합의했는데, 그 한국에서 그 방위비를 받아내는 거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 밑에서 건물 임차인으로부터 그 월세 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쉬웠다. 그래서 그 미국의 그 이제 전문가들이 이 트럼프의 거짓말이 병적인 건가, 정신병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은 정치적인 어떤 술수로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건가, 이런 걸 이제 분석하고 뭐 그랬는데, 그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평균 하루에 6, 7개 정도의 거짓말을 했다. 뉴욕 타임즈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 그 완벽한 거짓말 리스트를 만들어서 신문에도 적시하고 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이 자주 거짓말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고상한 거짓말, 노블 라이, 뭐 선의의 거짓말, 뭐 고상한 거짓말 필요하기다, 이런 그런 말을 하고 그랬습니다.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도 군주가 정직으로 다스리면은 제일 좋겠지만, 자기가 뱉은 말을 조금 더 개의치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재주를 가진, 그러니까 거짓말을 좀 하는 사람들이 더 위대한 업적을 일으켰고, 결국에 가서는 그 언행일치를 했던 그런 군주들, 그러니까 뭐 군주가 혹은 뭐 정치인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이야기한다고 해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하긴 했어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한 제가 그 기준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왕의 거짓말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대통령이라 하는 거, 뭐 왕도 그렇고 정말 가장 선한 사람이 대통령을 잘 할 수 있는가, 뭐 그것은 꼭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더 대통령을 더 잘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이런 그 마키아벨리라든가 또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거에 이 거짓말을 용이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그 거짓말 자체가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개인의 이득이라든가 어떤 한 종파의
권력을 잡기 위한 종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 거짓말까지 이 현자들이 플라톤이라든가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이 그걸 갖다가 두둔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우리 그 거짓말이 플라톤 트럼프가 한 거짓말 뭐 또 누가 한 거짓말 거짓말들이 과연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것이었나 공익을 위한 것이었는가 그 거짓말이 자기 개인의 이득을 위한 것이었나 이런 것은 다 나중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보는데 그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이어야 되냐면은 공익을 위한 거짓말이어야 된다. 공익을 위한 거짓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좋은 거짓말이라는 거, 저도 나이가 들면서 그 선의의 거짓말, 어떤 지혜로운 거짓말이 이제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지나치게 정직한 것이 오히려 또 사태를 악화시키기도 하고 인간 사회에서 이렇게 조화나 발전에 장애가 되기도 하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과연 우리가 100% 정직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정직하게 살 수 있는가? 자기 안에서는 정직하지만 그것이 과연 보편적으로 정직한 것일까?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치 지도자들이 만약에 자기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을 거리낌 없이 철면피하게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은 참 그 역겹기도 하고 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큰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있죠. 그 거짓말 한 사례들을 제가 한번 쭉 역사적으로 특히 우리 정치인들이 거짓말 한 사례들을 한번 쭉 그래서 모아봤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 대통령을 4번씩이나 한 사람이에요. 뉴딜 정책을 하고 좀 대단한 사람이었죠. 위대한 군사 지도자였고 정치 지도자였고 경제 지도자였고 카리스마가 대단. 소아마비 인간적인 승리 소아마비로서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자기가 소아마비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애정, 사랑 이런 걸로 인간적으로 승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4번째 대통령 하다가 100일도 못 돼서 죽는 바람에 트루만이 대통령이 돼서 트루만하고 이제 우리가 한국전쟁 겪으면서 이렇게 되는데 어떤 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일본이 이제 진주만 공습을 했을 때 국민들이 전쟁에 대한 국민들이 그 심각한 문제를 모르니까 그거를 국민들이 같이 함께 해야 전쟁은 이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상황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거짓말과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기만적인 수단을 다 동원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은 루스벨트 대통령은 사실은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그 가스라테프트 조약을 맺어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을 용인했고 러일 전쟁에서도 또 미국 기업들을 동원해서 일본에 자금을 지원했던 그런 대통령이었죠. 존슨 대통령 선거운동에서 베트남전에 파병하지 않겠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당선됐는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베트남전에 파병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베트남전에 파병할 준비를 그 파병 계획에 10만 명의 베트남 파병 계획에 서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것과 또 그 국가를 위한 것, 국민을 위한 것은 다르다고 본 거죠. 국민들에게는 베트남 전쟁의 확산을 막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제 베트남전을 확전에 불을 붙이고 있었죠. 어쨌든 들어가서 결국은
들어가서 과연 뭘 했는가 미국이 혹은 존슨 대통령이 결국 패배하고 들어왔다고 보는데 그럼 일단 이런 이 두 대통령의 거짓말이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까?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또 거짓말을 하는 그 당시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할 수도 있고 또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런 네 가지를 비교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국민을 동원해서 결국 일본군을 물리쳤고 일본의 태평양 지배를 받아서 아주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시킬 수가 있었죠. 그 루스벨트 대통령이 거짓말을 통해서 국민들을 동원하지 않았다면은 일본에 맞서서 그렇게 자신 있게 이겼다고 할 수는 없었겠죠. 국민들의 지원이 없으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존슨 대통령은 베트남전에서 패배했고 결국 미군이 철수하면서 바로 이제 베트남은 이제 공산화가 됐죠. 그다음 닉슨 대통령. 그 워터게이트 도청한 사실을 계속 부인하다가 이제 녹음 테이프를 들이대니까 그때서 사실을 시인했고 거짓말했다는 것을 시인했고 그래서 이제 탄핵을 들어가니까 거의 뭐 탄핵될 위기에는 그 전에 사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레이건 대통령 이란의 그 콘트라 사건 관련해서 백악관의 이제 도청 사실이라든가 미국인 그 인질 관련 비밀 협상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그 레이건 대통령은 참 멋진 대통령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이제 드러나 국민들이 어느 정도 알만하다 그럴 때는 그냥 다 깨놓고 내가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했던 이유는 이거였다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법무장관에게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지시해서 국민들에게 거짓말했다는 것을 완전히 공개시켰었죠. 케네디 대통령 대선 과정에서 소련과 미국 사이에 미사일 격차가 매우 크다고 거짓말을 했고 당선 뒤에는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케네디 대통령이 그 호르몬의 장애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숨기고 있다가 그 나중에는 그것이 사실을 밝혀주고 그랬죠. 건강에 대한 대통령의 건강에 대한 거짓말 또 우리 군의 장교들 장군이건 지휘관들이 자기 건강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많아요. 그래서 저희 동생들도 진급하기 위해서 자기 건강이 안 좋으면 진급을 못하니까 장군을 달 수가 진급에 영향을 주니까 속이고 숨기고 민간 병원에 나와서 치료를 한다든가 혹은 아픈 걸 숨기다 보니까 그것이 악화돼 가지고 일찍 죽고 그러는 동기생도 있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인데 이순신 장군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거짓말하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거짓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거짓말이 자기 개인의 이득을 위한 것이냐 공익을 위한 것이냐 중요한 거죠. 또 이제 나중에 그때 당시에는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서는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동기가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부시 대통령이야말로 정말로 아주 참 이런 거짓말을 했죠. 사실은 부시 대통령이 사담 후세인이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드러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가보니까 없었는데 그 대사의 딸을 이용해 가지고 거짓말을 방송에 출연시켜 가지고 그것이 다
거짓말로 다 드러났었죠. 그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는 사실이 당시 정책 결정자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희생양 이스케이프 고트를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는 범인은 찾지 못하고 누군가는 지목해서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일을 벌였던 거예요. 그런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정보의 조작과 은폐가 시도됐고 그 과정에서 명백한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죠. 여기 있나 이라크 군대가 이제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병원 인큐베이터에서 영아들을 탈취했다는 기사가 이라크와의 전쟁 열기를 부추긴 결정적인 조작 사건이었는데 이때 15살 그 소녀가 나와가지고 또 본 것 같은데 TV에 나와가지고 쿠웨이트의 병원 간호사가 아니라 미국 이 소녀가 미국 쿠웨이트 대사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빌 클린턴 대통령 그 백악관의 그 루인스키라는 그 공무원하고 성관계를 가졌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 나중에 클린턴 대통령의 물건의 모양새까지 다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거짓말이 나중에 탄로나고 그랬죠. 한국 대통령은 어땠을까요? 한국 대통령들은 어땠을까요? 한국 대통령들은 1950년에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창경궁의 비원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대요. 그때 이제 신성모 국방장관이 북한이 남침을 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때 2월 26일에 그래서 이 경무대 지금 청와대 거기 상공에 북한의 공군기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승만은 그 일제시대에 파놨던 그 방공호로 이제 몸을 숨겼다는 겁니다. 뭐 이제 그 비서들이 장관들이 시킨 대로 했겠죠. 그리고 그날 오후 3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을 탈출해서 특별 열차를 대기시키고 시켰는데 그날 심야에 국무회의를 열었다. 이 사태에 대비해서 국무회의를 열었다는데 이승만은 그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울을 떠나서 대구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대전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마치 자기가 서울에 있는 것처럼 가장해서 서울 시민들에게 또 전 국민들에게 연설 방송을 했었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죠. 근데 이 녹음 방송이 북한 인민군이 서울에 온 뒤에도 계속해서 그 방송을 계속 앵무새처럼 틀어주니까 그 연설을 믿었던 많은 시민들이 결국은 서울에 남아가지고 죽고 고통을 당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왜냐면 인민군들이 들어올 때는 국군 편을 들었다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막 처형하고 다시 또 국군이 수복을 하면은 공산당한테 인민군한테 부역했다고 또 죽이고 이게 뭔 꼴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서울 수복 후에 그렇게 서울에 남아있더니 공산당 취하 3개월 동안에 부역을 하고 침공, 뭐 북한혁명 협력도 이러해서 이 이승만 국군으로부터 또 처벌을 받고 처형을 당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라크 전쟁에 참여했을 때 이제 쿠웨이트가 해방되면서 쿠웨이트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라크하고 이 다국적군하고가 한 대여섯 차례를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전하면서 이제 침투 정보조들이 가고 그다음에 그린벨에 공수부대들이 들어가고 숨고 뭐 이렇게 작전이 한 대여섯 번 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쿠웨이트 시민들이 어떨 때는 사담 후세인하고 불렀다가 어떨 때는
아메리카 뭐 이렇게 혹은 저 사우디 뭐 이렇게 불렀다가 그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쿠웨이트가 해방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막 하니까 코리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시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협조하지 않으면 죽는데 거기서 어떤 말을 할 수가, 어떻게 반발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 대여섯 번을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한국전쟁 당시에 인민군을 총을 들이대니까 협조하지 않아서 협조하면은 다시 국군이 들어와서 협조했다고 처형을 하고 이쪽에서도 북한에서 그러고 이게 뭔 꼴입니까 이게?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저도 나이가 65인데 제가 어릴 때 아저씨들로부터 이게 다 들었던 얘기들이고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저 권력을 갖고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아니 그 사람 북한이건 남한이건 간에 죄 없이 죽는 시민들은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쟁 포로들을 이제 분류해가지고 너 북한으로 갈래? 남한으로 갈래? 그럴 때 88명이 되는 포로들이 나는 북한도 싫고 남한도 싫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포로 관리를 인도군이 와서 했는데 그래도 포로 관리에 대한 신뢰를 인도군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해서 인도군이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한 2년 더 끌다가 거기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거예요. 백마고지 줬더니 빤치볼 줬더니 그때 다 발생하고 엄청나게 땅 하나 더 정전 이전에 조금이라도 더 빼서 그럼 진짜 땅이 되니까 그래서 많은 피해를 받는 그때 그래서 이제 결국 인도가 자기들 해결하겠다 해서 포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2년이나 끌었던 정전협정이 맺어지게 되는데 이때 88명이 되는 그 포로들이 나는 북한도 싫다 남한도 싫다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 그래 인도군이 이 88명을 인도로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인도에 가서 뭐 어디 브라질도 가고 뭐 어디로 가고 막 딱 흩어지고 인도에서도 남아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인도에 이제 그 갔을 때 거기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런 상황들에 관해서 제가 좀 쭉 들을 수가 있었죠. 박정희 대통령 4.19 혁명 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뭐 하여튼 구태타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63년 2월 27일 날 시민회관에서 전 국민이 시청하는 생중계 방송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으면서 자신은 대통령에 결코 출마하지 않겠다. 그래서 선언했었죠. 그러나 결국은 헌법까지 개정해가면서 영구 집권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부하이면서 동기생이면서 그 김재규의 이제 치료를 맞았는데 글쎄 어쨌든 그렇게 약속을 할 때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죠. 근데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겠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 제일 싫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런데 자기가 한 약속을 안 지킨다. 약속을 못 지키게 되면 그 약속을 못 지키게 대한 하여튼 그 얘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의 거짓말.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다. 뭐 농담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다고 보지만 사람들이 일단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그렇게 농담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영삼 대통령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한때 북한 영변을 포격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을 때
자기가 클린턴 대통령에 전화를 걸어서 전쟁을 막았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그 백악관에서도 당시에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클린턴 대통령 전화선의 통화 기록까지 공개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밝혀진 것은 이제 카터 대통령이 북한에 갔다가 와서 주한미군 지하 벙커에서 클린턴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또 통화해서 김주석하고 북한에 갔다가 이제 남쪽으로 와가지고 거기 백악관은 비화기 전화가 아니 저 8번에는 비화기 전화가 있으니까 거기서 대통령하고 이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주한미군 지하 벙커에서 김주석과 한 대화 내용을 저기 클린턴 대통령한테 이야기하면서 영변에 대한 포격을 중단시켰다는 겁니다. 카터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 영향을 미쳤는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1992년 선거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패배한 뒤에 이제 정계 은퇴를 선언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선언이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보복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정치 보복을 한다? 과연 그것이 진짜 이유인가? 불가능성 때문에 말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그 다스 문제에 관해서 계속 자기랑 관계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드러났고 참 불행한 사태가 된 거죠. 노무현 대통령은 죽어도 이 거짓말 문제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이 가짜 뉴스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적어도 이 노무현 대통령은 이 거짓말 문제가 정말로 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정말로 혹은 시장 경제의 거짓말이 그래서 시장 경제라는 미국 같은 나라 이런 나라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신뢰를 잃고 거짓말한다. 근데 우리는 또 이 동양적인 어떤 이런 정의적인 사회라서 거짓말에 대한 관용이 많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하고 이 시장 경제하고 맞지가 않아요. 왜냐면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이 그게 거짓말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 시장 경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거짓말 하지 않는 거 하는 것이 이 시장 경제의 아주 중요한 요소다, 팩트다로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무현 대통령이 적어도 이 거짓말 문제에 대해서 거짓말이 우리 사회를 망치고 민주주의를 망치고 시장을 망치다. 그런데 정치를 하다 보면은 거짓말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는 정치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거짓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하는 것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양반 말이 거짓말을 좋아하는 정치인은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유권자나 참모들과 싸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거짓말, 근거 없는 보도에 풍문에 상처를 입고 진실을 밝혀보겠다고 발버둥치기도 하지만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감각이 무뎌집니다. 점차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정치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마침내 거짓말에 익숙해집니다. 그가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정직하게 하려고 한 거는 근데 그것이 과연 꼭 대통령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냐, 좋은 선이냐,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적어도 고민을 했었다는 데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짓말 하지 않고는 어떤 선의 목적을 공익을 실현할 수 없을 때 거짓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거짓말이 첫째는
혹시 자기 이득을 혹은 자기 정파의 이득을 자기도 모르게 생각해서 그런 거가 아닌가 하는 거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과연 이렇게 거짓말한 것이 지금 공익을 위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간이 흐른 뒤에서도 이것이 과연 공익을 위하여,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도움이 됐다고 평가될 것인가, 판단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거짓말을 할 수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어샤이머라는 그 국제정치 학자가 있는데, 아주 그 신현실주의 학자, 아주 도전적인, 적극적인 이런 신현실주의 학자인데, 이분이 왜 지도자는 거짓말을 하는가, Why Leaders Lie, 이런 책을 썼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주장은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국가에 이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한다. 근데 이 미어샤이머가 사담 후세인은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정직하게 말했지만, 부시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에게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어떤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는 볼 수 없다, 이런 이제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논리에 과연 우리가 이제 동조를 해야 되는 걸까? 저는 동조하지 않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정직했더라면은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파생된 IS가 거기서 또 파생돼서 생겨났고, 또 그런 테러 전쟁에서 몇천 명이나 살상되고, 그 부시 정부가 시도했던 이 거짓말이 미국에게도 그렇고, 또 우리 인류에게도 그렇고, 또 이슬람과 이 기독교 이 문명 충돌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거든요. 불신을 심화시켰고. 그래서 과연 그게 우리 인류에게 어떤 이득을 주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정치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그는 이 불가항력성이 정치인의 개인적인 한계가 아니라 정치인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과연 이런 논리, 정치인의 거짓말은 불가항력적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 적어도 그 정치인의 거짓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인가,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인가를 구분해서 이야기했어야 옳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래서 정치에서 거짓말이 허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공익적이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여기 대구대학교의 이재정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도 그 거짓말에 대해,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해서 이제 그 책을 쓰고 그랬는데, 이 거짓말은 권력 지상주의적 그런 가치관 때문에 그렇다. 또 이런 무한한 권력욕 때문이다. 철저한 이기심 때문이다. 권력 중심의 역사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자신의 권력욕을 충족시키려는 욕구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대부분 이렇다고 봅니다. 도덕을 개인적인 권력 추구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정치는 권력 장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정직해야 한다는 윤리적 의무를 저버리고 누구에게든 거짓말하여 속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주장대로 정치인이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런 겁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제가 트럼프로 화두로 시작했는데, 과연 트럼프가 자기 나라 국가를 위해서 거짓말을 했을까?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땐 대부분은 자기 개인을 위해서, 자기 개인의 권력을 위해서, 재선을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가짜 뉴스, 가짜 정보, 또 이 유튜브의 그 알고리즘 때문에 한쪽으로 보는 사람을 그쪽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어요. 이거 참 심각한 문제인데, 적어도 내가 그 알고리즘을 안다면 이쪽에 빠져 있다가 다른 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적어도 이렇게 해서 균형 감각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쪽에 계속 한쪽으로, 좌건 우건 그쪽으로 계속 그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만들어내는 거짓말에 대해서 무감해지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되는데, 그 결과는 결국은 사회를 자꾸 양분시키고 갈등을 고조시키고, 이 사회가 갈등이 일어나고 막 이게 정상적으로 포용되는 사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이미 거짓말에 대해서 무기력해지는 사회가 된다면은 그거는 우리 사회의 끝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 투성이, 이 가짜뉴스 투성이 돼가지고 이거는 도대체가 어쩔 수가 없다. 같이 거짓말을 하고 같이 가짜뉴스를 만들지 않는 한 살아갈 수가 없다. 그거는 끝난 사회라고 봅니다. 거기에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 무슨 인권 뭐 그런 거가 설 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짜뉴스, 또 우리 정치인들이 지금 선거판에 거짓말을 계속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거짓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거짓말과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사회, 이것은 발전과 조화를 위한 기반이 붕괴되어서 사회적인 효율성이 떨어지고 신뢰가 깨어져서 기회주의가 창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 사회, 정치인 더 그래야죠. 어쩔 수 없다, 그거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더 정직해야 돼. 오히려 정치인이야말로 국가나 사회 발전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로서 사회적인 신뢰를 위해서 더 정직해야 오는 일입니다. 정치인은 앞장서 국민들로 하여금 정직이 통할 수 있는 사회에서 신뢰할 만한 정보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할 책임인데,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나대고 있다. 각자가 정말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 거짓말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정치하는 건데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의 아니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는 없는가? 또 자기가 팩트에 약해서, 팩트 정보에 약해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얼마 전에 한나라 국민의힘 당의 어떤 후보가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으면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나중에 답변해 주겠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거기 참모들이 또 그런 조언을 했는 모양이에요. 대통령에 나가는 사람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냥 아는 만큼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그 후보가 이제 나중에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내가 잘못 이야기했다. 그냥 그런 이야기를 내가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얘기를 정직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실망을 했습니다. 그건 참 싫어서 봤어요. 어떻게 대통령이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막 나온 사람이 어떻게 완전히 준비가 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그런 모든 걸 다 알고 준비 가장 잘한 사람이 대통령 잘할 것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 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국회의원을 안 해본 사람이 저렇게 되는. 아니 이걸 도대체 왜 국민들이 이렇게 결정하는 거를 왜 아직도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하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그래서 그분이 내가 그런 거짓말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지.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거가 중요한 거고, 아까 논의 얘기했지만 꼭 정직한 것이 그러면 정직한 대통령이 가장 훌륭한, 그건 아니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나 우리 국민의 수준들이 있고 또 공익이라는 게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 거짓말하고 정직하고 한 것을
잘 선택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준에 우리 정치인들이 못 따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명성이 결여된 사회에서는 시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해서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거짓말은 시민들 사이에 상식적인 소통 경로를 파괴함으로써 진실의 추구를 핵심으로 하는 법치주의가 이렇게 여러 가지 증언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러는 건데, 거기 거짓말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십계명에 나온 얘기인가? 그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을 가장 오직 거짓 증언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죄악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저도 한번 송사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 거짓 증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검사나 판사들은 그 거짓 증언하는 것, 거짓말, 가짜 뉴스 이런 거를 정말로 잘 살펴야 돼요. 정말로 잘 살펴서 억울한 사람을 억울한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돼요. 정직이라고 하는 것, 정직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필수 요건이다. 거짓말은 민주주의와 나라의 존립 자체를 해치는 만국풍전입니다. 거짓말을 했다면 사과를 해야 됩니다. 정치인이건 누군가에. 가짜뉴스 하는 유튜브 거짓말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이건 거짓말이었다 사과를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상황이 이렇게 가지고 이랬었다 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러면 국민들이 다 이해를 하죠. 어땠었다 저땠었다, 그 상황을 다 이해를 하니까 저렇게까지 터놓고 이야기하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 생각을 하게 되죠. 국민들이 이제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또 SNS를 통해서 국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접하게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불가피하게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한다, 그런 상황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이 거짓말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유권자들, 시청자들이 깨어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것이 팩트인가, 사실인가, 어떤 것이 거짓말이고 조작인가, 프로파간다인가, 이런 거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양보해서 정치에 거짓말이 불가피하다고 받아들인다면 적어도 그것은 사익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적인 것이어야 한다. 국민들은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해서 그것이 공익을 위한 거짓말인지 사익을 위한 거짓말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전체 우리 국가의 이득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어떤 거짓말을 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도 우리에게 공익이 됐다. 그것은 정말 그 정치인의 정말 숭고한 판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기가 거짓말을 하기 싫은데 거짓말을 해서라도 국가 나라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했다. 그건 존경할 만한 일이죠. 그걸 바로 플라톤이라든가 마키아벨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정치인은 거짓말할 수 있다. 마키아벨리나 플라톤이 그 정치인의 개인 이 사익을 위해서, 지 정당의 정권 잡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자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그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일입니다. 정파에 따라서 정치적 주장은 다를 수 있지만 사실 자체를 왜곡해서 하는 것은 아주 악질적인 것입니다. 사실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거짓말해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켜가지고 하는,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엄중히 가려내서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민주주의를 망치고 우리 시장 경제를 망치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을 토대로 해가지고 경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은 시간과 진실 앞에서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토대이고 국가 발전과 사회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헌법에 정직해야 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헌법이 됐건 이것이 그 토대가 정직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는
사상 두각이다. 모래 위에 지은 성에 불과하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 가짜 뉴스를 또 말씀하셨길래 저도 그 보는 저도 똑같이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보니까 아직도 지지도가 역대 다른 대통령보다 상당히 높은데 아마 그런 것들이 이런 그 정직성 뭐 이런 것들이 또 그 영향을 주고 있는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정치가 됐건 일반 사회가 됐건 개인이가 됐건 단체가 됐건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뭐 그동안 마음에 담았던 얘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좀 봐주신 분들 고맙습니다.